1990년대 지식정보화 시대가 끝나면 드림 소사이어티가 온다. 그리고 이미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이미지입니다. 턱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데 또 미래학자들이 드림 소사이어티에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어디인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보신 분? 신문에서? 또는 책에서? 예, 한국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류, 코리안 웨이브, 한류 때문에 그래, 한류. 방탄소년단 이러고 있죠. 완전히 세계에 휩쓸어버려요. 그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예요. 소녀시대 어때요? 그 다음에 우리 박항서 감독이 지금 베트남을 왈칵 들었다 놨다 해버리죠. 이미지예요, 이미지. 코리아 이미지. 지금 베트남에 진출하면 여기 다 로얄 돼, 로얄. 지금 뭐 이 베트남에 가면 한국인만 만나면 밥도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언젠가 H경제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보다 소녀시대의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 그랬어요. 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만 파는데 소녀시대의 이미지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온갖 물건이 휩쓸고 있거든. 심지어는 남미 칠레에서는 부채까지도 잘 팔는데 부채. 그러니까 태극기 그려진 부채까지도 잘 팔려. 현대자동차 때문에 부채 사는 거 아니에요. 소녀시대 때문에 사. 응? 그리고 원래 소녀시대는 이뻐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 발라서 이뻐진 걸로 전부 착각하고 있어.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드림 소사이어티에 사는데 내 이미지가 어떤가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도 아니고 아빠 책임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 레이저 거기 놔두고 온 것 같다. 레이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경제학 강의만 한 30년을 했는데요, 대학에서. 이 애터미는요, 성공하실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제가 2010년 11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서 한 6개월 정도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내가 보자. 근데 들어보니까 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 경제학자들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미국이건 영국이건 일본이건 프랑스건 가장 큰 두 개의 경제적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개만 해결되면요,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은 일자리와 소득이에요. 일자리와 소득. 일자리 문제와 소득 문제만 해결되면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일자리가 변변치 않으니까 소득이 작아요. 그렇죠? 소득이 작으니까 또 인간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교육이 부실해. 그러니까 소득은 더 작아. 소득은 더 작다 보니까 아파. 계속 아파.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보다 더 불평등한 게 건강 불평등입니다. 어떻게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아파? 그럼 뻔하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 못 먹고 휴식 제대로 못하고 아플 때 병원에 제대로 못 가고 그러니까 거기 나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어느 통계를 보니까 부자들의 폐경 연령이 55세인데 가난뱅이들의 폐경 연령이 40세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내년이 황금 대지해니까 50세 미만은 아들 하나씩 낳으시라고. 그것이 애국이야, 애국 지금 애국이라고. 아무튼 그런데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일자리 문제와 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그런데 첫 강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강단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새끼들이 사기친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다 그만둬라.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그만두지도 못해 지금. 그만두지도 못해. 그 말을 여러 번 했어요. 내가 강단에 보이지 않으면 사기친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그만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게 좀 곤란해 지금. 그런다고 사기친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객관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객관적 조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체적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요 잡스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 본 사람 같죠? 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사람 리드 칼리지라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칼리지가 있어요. 리드 칼리지. 굉장히 유명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입니다. 리버럴 아츠. 이건 인문학을 하는 대학이에요. 미국은 그런 대학이 칼리지가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 400개 정도 되는 칼리지는요, 그 수준이 아이비리그 수준이에요. 아이비리그 수준이라고요. 그렇게 높아요. 여기서는 뭐만 하느냐? 인문학만 해요. 인문학. 리드 칼리지에서 합격하면 합격자들에게 책을 2권을 보래. 이거 읽고 토론할 준비를 하라. 그게 뭐겠어요? 혹시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 그 말 텔레비전 여러 번 나왔어.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통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연속곡만 계속 보시니까 지금 예.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예요. 지금부터 3,800년 전에 히라보로 최초로 쓰인 대서사시입니다. 트로이 전쟁과 트로이란 영화는 보셨죠? 난 브래드 피트가 그렇게 멋있게 나온 영화는 처음 봤어. 아킬레우스로 나오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또 일어나죠. 그때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 300명 가지고 페르시아 60만하고 싸우죠. 아무튼 그 오디세이와 일리어스를 보내서 입학하기 전에 읽고 오라고 줍니다. 그리고 토론을 시작해. 아무튼 그런데 요양반도 리드 칼리지를 들어갔어요. 갔는데 잡스가 자기 엄마 아빠 밑에 컸어요? 어디서 컸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해보셨죠? 지금 엄마가 지금 아버지는 나놓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고 지금 엄마는 키울 수 없으니까 양자 보내버렸어. 그래 양아버지 밑에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드 칼리지 그 좋은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잡스를 가르치면서 재산을 다 써가지고 학비가 없어. 학비가 없어. 아버지. 그러니까 요 잡스러운 놈은 아니죠. 양아버지가 학비가 없는 걸 보고 자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안 했어요. 자퇴를 하는데 대학을 나오지 않고 거기서 4년간 공부를 해. 어떻게? 자기 친구 기숙사방에서 도강을 해. 다 들었어.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 졸업식 연설로 초빙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냥 초빙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졸업식 연설이에요. 초빙 강사 졸업식 연설. 통상 1년 전에 줘요. 무엇에 대해서 연설할 거냐. 자, 그런데 잡스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세계 최고 대학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연설한 내용 중에 마지막이 이거예요. 유튜브에 가면 들어있어요. 마지막. 스탠포드 대학은 실리콘밸리 옆에 하나 있어요. 엄청난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졸업생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Stay hungry, stay Polish. 그러고 졸업 연설을 탁 끝냅니다. Stay hungry는 배고픈 놈처럼 행동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갈망하라.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발전이 없다는 거야. 근데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뭐예요?
Stay foolish. 우직하게 행동하라. 우직하게 행동하라. 영악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악하게 행동해가지고 끝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성공 못해. 자, 다음 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여우와 늑대라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동물나라에 사자 임금님이 계시는데 이 사자 임금님이 늑대를 너무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여우가 질투가 엄청나게 났어. 저 늑대 새끼를 언제 내가 골탕을 먹일고. 그런데 마침 사자 임금님이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온갖 동물나라 동물들이 와서 문병을 해. 근데 마침 늑대가 없었어. 어디 가고. 그러니까 여우가 거기서 헐뜯기 시작해. 임금님, 전부 다 문병을 왔는데요, 늑대 그놈은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사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은 지가 임금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헐뜯기 시작했어. 혼을 내주려고. 근데 마침 늑대가 어디 갔다가 문에서 그 말을 들었어. 또 사자 임금님 앞에 가니까 임금님이 늑대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이렇게 탁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늑대가 여우가 노닥거리고 있는 동안에 저는 약을 구해가지고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톡! 반격을 가한 거죠. 그래, 약은 구했느냐? 예, 구했습니다. 그 약이 뭐냐? 뜨근뜨근한 여우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병이 나신다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답니다. 사자 임금님이 저희 여우를 산채로 깝대기를 벗겨라 해가지고 산채로 깝대기가 벗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괜히 말만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려 하면은 깝대기가 벗겨진다 그 말이에요. 깝대기가 벗겨져요. 다른 예 하나만 들죠. 수닥에 많은데 여기 큰 오리 새끼와 작은 오리 새끼.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누가 쓴 글을 봤어요. 보니까 시골에 자기 엄마가 계시는데 이웃집에 전부 그 주변에 오리를 길러. 근데 오리가 부화를 해서 양쪽 다. 그래서 뭐 17마리인가 부화를 했다든가. 근데 어느 날 오리 새끼들이 새끼 오리들이, 오리 새끼라고 하면 새끼 오리들이 저끼리 놀다가 전부 자기 엄마 집으로 같이 와버렸어. 그런데 혹시 여기 새끼 오리 얼굴 구분할 수 있는 분? 병아리 얼굴, 돼지 얼굴도 구분 못 하겠더라고.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돼지 새끼 다 와버렸어. 그런데 오리가 섞여 있으니까 누가 이웃집 거고 누가 우리 집 건지 몰라. 그래서 이 엄마가 알아서 17마리 골라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줌마가 전부 큰 것만 골라가. 큰 것만 골라.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나빴지만 헤이 뭐 금방 클 건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오리가 알을 낳을 때가 됐는데 자기 엄마는 아침마다 그 주먹만한 오리알을 한 바구리씩 가져오는데 이웃집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왜? 큰 것만 가지. 전부 수컷만 가져간 거야. 수컷만. 새끼 때는 수컷이 훨씬 커요. 응? 수컷만 줘다. 이렇게 영악하게 굴다가 완전히 맹탕이 돼버린 거죠. 그냥 맹탕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여기 유모군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도 얘 무지하게 좋아했거든요. 자식이 머리를 빡빡 깎고 막 춤추는데 굉장해. 근데 맨 처음에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해병대 간다고 그랬거든. 해병대.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 연골이 나갔어. 하도 뛰어서 그러는데 DDR 그런 거 하다 뛰어서 그러는지. 그래서 동사무소 방위병. 군대 생활도 아니야. 동사무소 방위병. 응? 근데 살짝 미국 가서 어떻게 했어요? 딱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버렸어. 누가 분노합니까? 누가 분노해? 그때 제일 분노한 게 누구였어요? 예?
그렇게 추상적으로 국민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 엄마 부대가 엄청 분노를 한 거예요. 저런 내 아들은 군대 간데 저 새끼는 왜 안 가냐고 이제. 그러니까 군대 프로그램이 지금 많아요. 뭐 내무반 뭐 또 있고 뭐 훈련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이 본 게 엄마들이랍니다. 청년들은 전혀 보지를 않는데 그걸.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본 게 여자 연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온유에서 서리빨이 내린다고. 엄마들과 그 연인들이 품으니까 그 시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병무청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오게 해야지. 평생을 망친 겁니다. 그게 야전에서 군대 생활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거 안 하려다가 지금 어때요? 폐가 망신했죠. 자, 이렇게 우직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보장이 있는데 영악하게 행동하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이제 로버트 엑설로드라고. 요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이 게임 맥스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은 게임입니다. 게임이에요. 게임에는 플레이어가 있고 전략이 있고 승패가 가려져. 여기 복도에 걸어가실 때 눈 감고 아무렇게나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저쪽에서 오는 사람을 봐서 내가 왼쪽으로 걸어갈지 오른쪽으로 걸어갈지 전략을 결정해. 그렇죠? 그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게임이에요.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건 상대방을 서로 믿지를 못해. 어디 나는 내 친구를 100% 믿는다. 그 자체가 못 믿는 거예요. 100%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죄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이익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 전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가? 이것은 뭐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미시간 대학 교수인데요, 정치학 교수인데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이런 게임을 한다고 알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프로 게이머들이 나름대로 이길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시간 대학으로 전부 모였어요. 그래서 1차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횟수를 컴퓨터니까 100만 번을 했어요. 100만 번.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100만 번을 했어요. 100만 번을 했어. 그런데 그 100만 번에서 1등을 한 프로그램이 티포텟이에요.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티포텟이라는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티 뭐예요? 탁 치면 나도 가만 안 있고 탁 그러면서 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냉전 시대에 있었던 국제 전략입니다. 미국의 전략, 소련의 전략이 전부 티포텟인데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도 티포텟이 우승하더라는 거예요. 티포텟 전략은 뭐냐면 간단해요. 어떤 경우에도 먼저 배반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배반하면 즉각 보복하라. 야, 무시무시하죠?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놈을 위해서. 배반하는 걸 2번 배반했을 때 치니까 그 자식은 2번 또 배반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 버려. 조직 전체가. 그래서 즉각 보복하라. 세 번째는 반성하면 즉각 용서하라.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라 이거야. 네 번째는 당신의 행동 패턴, 나는 이런 원칙에 대해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라.
그 애매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티포텟이 컴퓨터 게임에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우승했다. 그렇게 전 세계에 알리고, 그럼 이것이 우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티포텟을 깰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대회를 또 합니다. 2차 대회를 또 했는데 승리는 역시 티포텟이었어요. 티포텟. 자, 그래서 이제 요 엑스로드 교수가 모든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가장 이익입니다. 가장 이익입니다 하고 이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뭐예요?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야, 이 못생긴 사람들이 1억 번다니까 어때요? 기분이 더럽게 나쁘죠? 야, 저게 말이야. 저거 어떻게 이 바지가랑이를 잡아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라. 안 할 것 같지요? 있습니다. 파트너가 클 나가면 못 크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파트너가 크면 누가 커요? 자기가 커요. 자기가 커. 그런데 파트너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뭐래? 먼저 배반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먼저 약속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신사도를 지키라. 신사도를 지키지 않으면 집중 공격을 받더라는 거야. 그 사람은 집중 공격을 받아서 패가 망신해버려.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협력이든 배반이든 그대로 갚아라. 이게 티포텟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본인을 위해서 그런다. 용서해 줬더니 또 그 짓을 하더라는 거야. 또 그 짓을 해. 그래가지고 조직 전체가 망가지더라는 거야.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영악하게 굴지 말라.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영악하게 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너무 계산적으로 나가지 말라. 작은 이익을 가지고 큰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가지만. 모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그걸 아주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싹 읽어보니까 99% 확실해. 그러나 1%에 뭐가 없냐면 물증이 없어, 물증이. 다시 말하면 그 답안지를 그 교사 아버지가 빼내는 것이 CCTV에 없어. 왜냐하면 CCTV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답안지를 사진 촬영한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자기가 쓴 컴퓨터를 폐기 처분해버렸어. 그러니까 물증이 없어. 근데 모든 걸 보면은 99.9%가 확실해요. 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쌍둥이를 어떻게 했어요? 자퇴했습니까? 자퇴 풀어. 1학년부터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해서 퇴학시켜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전학도 못 가. 그렇죠? 아니, 고등학교 성적이 다 0점인데 어떻게 전학을 가냐고. 그 아버지는 파면. 어떻게 됐어요? 그 내신 성적 좀 잘 받으려고 영악한 짓을 하다가 두 딸의 일생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렇죠? 그 애들이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성적이 없는데 중학교 성적으로 다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애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두 딸의 평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자기 수십 년 교사 생활하는 거 파면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파면으로. 이게 영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한길 회장이 자꾸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마 그걸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박지성 선수 있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공을 찼다고 그러거든요. 그 천안 어디 있죠? 그런데 영국에서 뛰었죠. 맨체스터. 그래서 뛰었죠. 영국 기자가 박지성 선수에게 인터뷰하면 뭘로 말해요? 영어로 말해버리죠. 영어로. 박세리는 뭐 했어요? 골프만 했죠. 골프만. 그런데 마이크 들이대면 어때요? 영어로 인터뷰하죠. 왜 그랬어요? 그거 안 하면 선수로 뛸 수 없으니까. 지가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가 영어를 몰라. 그래 저 새끼가 볼을 보내라는 건지 받으라는 건지를 못 알아들어. 어? 코치가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쫓겨나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자, 다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윤리적 행동의 기초, 그리고 모든 도덕률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심플한 건데요. 이게 되질 않아요. 이것만 되면은 복잡한 윤리학이라든가 또는 도덕률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나 논어에나 인도의 마하바라타나 전부 이 말이 들어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들어있고. 자, 뭐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경에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죠. 이것을 학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골든룰이야. 이것만 되면은 모든 법률, 도덕률이 거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하기 싫은 것을 전을 해. 예를 들면 누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싫으면 너도 약속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누가 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싫으면 너도 오염시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누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 싫으면 너도 법을 위반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사회가 시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에요. 황금. 모든 의사결정, 윤리적 행동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본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거 휴대폰으로 찾고 있네. 골든 룰. 여기 찾아보시라고. 이게 나와요. 나온다고 그게. 얼마나 심플해요. 이 심플한 게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아침에 지각하지 맙시다. 꼭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다음 논어에 있는 말씀으로 봅시다. 자, 요거 자공문왈. 자공은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저기 중국 곡부에 가면은 공자님 묘가 있습니다. 공자님 묘가 있는데 그 옆에 사당이 있는데 그게 자공의 사당이에요. 자공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주 그 무역업의 산신령이었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자, 그래서 공자가 유명해진 것은 이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자공 덕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가장 원로가 가장 선배고 가장 엑셀런트한 사람이 자공이었어요. 자공.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가 3,000명이나 있는 스승이 느닷없이 돌아가서 일주일간 그 골고루 죽어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죠. 이때 누가 수습해야 돼? 가장 수제자가 수습해야 돼. 그렇죠? 가장 연령이 높은 수제자가 수습해야 돼. 자공은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때 춘추 전국 시대니까. 자공은 가지 않고 3년간 심여사를 합니다. 3년간.
그러고 3년간 심효사례가 끝났는데 안 가고 또 3년에 6년간 심효사례.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너가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스폰서가 죽으라 그 말 아니고 계속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런데 이 6년간 뭐 했을까 하는 거예요. 6년간 이 사람이 이런 석학이 6년간 놀았을 리가 없어요. 네. 그때 학자들이 추정키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파편들을 수집해서 논어의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전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이 어떻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그 당시 주나라죠. 주나라 천하에 알렸어요. 그래서 공자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제자들의 질문은요, 어린 제자들이 묻는 질문과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 대답도 공자는 가슴 높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묻는 사람의 지적 수준과 그 사람의 능력, 학문 정도에 따라 대답을 다르게 합니다. 자, 자공이 물었어요. 유이러니 가히 종신지 행자오.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엊그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왈, 야, 그것은 서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서자입니까? 용서할 서자입니다. 이게 인이에요. 인이다. 이게 인이다.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은 거의 동격어입니다. 같아요. 자, 그것은 서이다. 그런데 역시 수제자라 공자가 직접, 스승이 직접 이렇게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딱 설명해 줍니다. 이건 서라는 것은 이런 뜻이다. 기소부력 몰시어이.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어떤 놈이 길거리를 어지럽히면 네가 싫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누가 거짓말을 하면 네가 싫으면 너도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이라. 이것이 인이다. 이게 서라는 것이다. 나중에 자공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예요? 완전히 패러디한 거죠. 자기 스승의 말을.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네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네가 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건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티브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 이건 우직하게 행동하라는 건데, 우직하라는 것은 네 이익을 위해서 남이 당하기 싫은 일을 너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2500년 전에 다단계를 할 걸로 아셨는 것 같아. 남한테 공갈치고 허위 과장 광고하고 내가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놓고 뒷구멍으로 자기 주머니 챙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파트너들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알아. 또 그래서 뭐라고 스폰서가 뭐래요? 너나 잘해, 너나. 그렇죠? 너나 잘해. 그러면 라인이 무너져요. 자, 우리 모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 스타 마스터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